BOJ 3184번 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에 볼 수 있듯이 2차원 배열에 늑대와 양이 있고 어떤 울타리, 이 울타리죠. 이 울타리로 둘러싸여진 어떤 공간에 늑대의 숫자하고 양의 넘버 오브 양 숫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양이 이기고 얘가 양이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넘버 오브 양보다 이런 상황이면 넘버 오브 V 늑대, 얘가 늑대죠. 이런 상황에 같거나 혹은 양의 수가 작으면, 이러면 전부 다 양이 잡아먹혀서 이 숫자는 없어지고 늑대 숫자만 남는다. 이게 이 문제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양의 숫자가 더 많을 때, 이때는 늑대랑 싸워서 양이 이긴다는 거죠. 파이팅 넘치는 양인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BFS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코드에도 보면 나오지만 플러드 PL 방식으로 여기를 방문하고 이제 여기, 방문 첫 번째, 자 방문 두 번째인 거죠. 자, 그럼 여기가 방문 세 번째가 되겠죠. 다른 곳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울타리로 방문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어떤 특정 영역 안에 양의 숫자하고 넘버 오브 양의 숫자하고 넘버 오브 늑대의 숫자를 비교해서 살아남는 어떤 늑대의 숫자, 양의 숫자를 모두 더해서 더해서 출력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영역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BFS로 풀기 위해선 가장 첫 번째로 2차원 배열을 만들고 그래서 맵이라는 배열을 만들어요. 예. 첫 번째는 일단은 맵이라는 배열을 만들고 이 맵 안에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당연히 2차원 배열이죠. 넣어주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맵이 만약에 완성이 됐다 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일단 방문한 지역을 또 방문하는 걸 막아줘야겠죠. 예. 방문한 지역을 또 방문하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지워져라! 왜 안 지워질까요? 맞다. 네, 방문한 지역을 또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예제 입력 1번은 이제 6 곱하기 6 이면 똑같이 visited라고 해서 곱하기 6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에다가 방문을 안 한다면 0이고 방문했으면 이제 1, 2, 3, 4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증가하냐면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색칠하기를 했을 때 이제 1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무조건 일단 0,0으로 시작을 하면 1로 채우는 거예요. 첫 번째 에어리어예요. 이렇게 1로 채워진 거죠. 안타깝게도 1번으로 채워지는 에어리어는 양도 없고 늑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에어리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2. 자,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온 겁니다. 이 해도 여기도 뭐 별 볼일 없죠. 근데 세 번째로 이제 가면 여기가 3, 2 가고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늑대도 있고 양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숫자가 늑대의 숫자와 이렇게 되면 양이 다 잡아먹혀서 늑대만 남는다. 예. 이렇다면, 같거나 다른 거죠. 이렇다면, 그러면 여기서의 양은 다 다이죠. 그러면 이제 양이 다이 되는 에어리어를 한번 색칠을 해보면
이런 식이 돼요. 예, 이 영역은 양이 다 다이 되는 에어리어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양이 한 마리 있고 여기에 늑대 한 마리, 여기에 양이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 똑같기 때문에 이 양은 이제 다이죠. 여기 3번에 양이 늑대가 한 마리 있었죠. 그래서 이 예제 입력의 결과를 보면 0,0가 아니죠. 0,2가 예제 입력 1번의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찾아갈 것이냐. 네. 가장 크게는 루프가 두 번 있어야 돼요. 0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r보다 작을 때까지, 이게 증가하는데 이제 r보다 작을 때까지. 또 루프가 한 번 더 있어야겠죠. 2차원을 루핑할 거니까 0부터 점점점 해서 얘는 컬럼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방문했나? 체크 한번 하고, 그러면 방문 안 했으면 방문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방문을 안 했으면 이제 우리는 BFS로 탐색을 하게끔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BFS 함수는 코드에서는 플루드필로 코딩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코드 잠깐 볼게요. 예. 그렇고, 그러면 이 플루드필 안에서는 여기도 똑같이 일반적인 BFS를 탐색하듯이 큐가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시작한 위치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0,0에서 시작을 해보면 0,0, 0,1, 다음에 1,0, 다음에 다시 0,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한번 들어갔는데 다 양도 없고 늑대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별 소득 없이 끝났죠. 두 번째 2번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들어가서 0,34, 0,5, 그 다음에 1, 5 이렇게 쭉 가봤는데 별 소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이제 쭉 가보면 3번, 여기는 늑대가 한 마리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결과는, 이 당시의 결과는 0, 1이 돼요. 이 결과는 어디다? 두 번째 줄까지 확인해 봤을 때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 번째 줄로 넘어가서 2,0에서 쭉 가죠. 근데 2,0은 울타리의 지역이니까 가봤자 별 소득이 없고, 이제 이번 예제 입력의 하이라이트, 이 4번이라고 쓴 영역에 들어가 보면 이제 늑대가 한 마리 있죠. 다음에 비었고 양이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싸우면 양이 죽죠. 그러면 늑대가 한 마리가 남아서 이제 세 번째 줄에 2,1 번을 시작으로 BFS를 그 주변을 다 해보면, 예, 갈 데가 없을 때까지 울타리로 막혀서 요 영역이에요. 갈 데가 없을 때까지 다 가보면 이때 결과값은 0,2로 바뀝니다. 이게 세 번째 줄까지예요. 근데 그 뒤로는 뭐 다 가봐야 양도 없고 늑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바뀌지가 않죠. 자, 이제 코드를 보면서 조금씩 알아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스캐너 통해서 입력을 받고, 예, 이거는 영상에서 몇 번 얘기한 것 같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스캐너를 쓴 다음에 뉴라인을 읽어오기 위해서 한번 읽어줘야 돼요. 이 CNT 에어리어는 사실 이렇게 에어리어를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조금 보기 편하시게, 예, 이렇게 영역을 맨 처음 영역,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치하는 영역 이렇게 표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맵 해서 실제로 울타리와 양의 위치를 기록을 해주고, 비지티드는 방문한 지역인지 체크해주는 겁니다. 이 설명에서는 이 오른쪽이 비지티드라고 볼 수 있어요. 비지티드 배열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이 맵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루프가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맵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RLT, 두 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인데, 첫 번째 0번 인덱스는 이제 남은 양의 마리수, 1번은 남은 늑대의 마리수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문제 설명에서 적었던 두 개의 루프, 두 개의 루프를 시작을 합니다. 두 개의 루프를 시작을 해서 여기가 방문했던 데, 이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죠. 비지터블 가보면 방문하지 않았고, 앞에부터 보면 울타리가 아니고, 방문하지 않았으면 이 지역은 방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방문을 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때 카운트를 하나 올려주면 이 카운트 올려주는 게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1이라고 체크를 해줄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카운트 처음에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플러드 필로 들어가면 yx는 이제 시작 위치, 그 다음에 에어리어는 이 숫자. 이 문제에서 꼭 이렇게 에어리어를 숫자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디버깅용으로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저트 값을 받아오고요. 얘는 현재 시작 위치 yx에서 시작해서 쭉 다 방문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양의 숫자, 얘는 늑대의 숫자예요. 자, 이제 BFS에서 필요한 첫 번째 큐 하나를 만들고 이 큐에다가 시작 위치를 넣어주죠. 그래서 큐에서 하나를 뽑아와서 제일 처음 걸 뽑아와서 다시 시작 위치 SY와 스타트 X, 스타트 Y를 뽑아내고 여기에 비지티드 했다, 방문했다 라고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 이게 양이 있으면 양의 숫자를 늘려주고 이 늑대가 있으면 늑대 숫자를 늘려줘요. 그리고 디포아이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어레이를 미리 만들어 두면 나중에 좀 실수했을 때 디버깅을 되게 오래 하는 거를 조금 피할 수 있어요. 이런 인덱스에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고 이렇게 네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게 맵이 안에 있는지,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0 1 2 3 자 4,0이죠. 근데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가버리면 4,-1이 돼버리잖아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맵을 벗어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맵인지 확인하는 메서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위치인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문하지 않았는지, 방문하기 전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BFS에서는 중복돼서 항상 방문할 확률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4칸이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1로 가고 여기서 1로 가죠. 그러면 1, 자 이게 두 번째 방문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방문하는 지역은 또 여기도 이쪽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위에서 이렇게 아래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럼 여기 중복 방문이죠. 여기는 두 번 방문인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Q에 이 위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Q에 위치가 있으면 이거는 있는 거니까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고, 없는 경우만 실제로 방문할 Q에 추가를 해주고, 진짜 다 방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2,1부터 시작해서 쭉 다 방문을 해요. 여기도 방문하고 여기도 방문하고 여기 다 방문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왜냐면 여기는 다 울타리니까, 이제 이쪽은 울타리니까 방문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산을 해야죠. 아, 내가 이번에 방문을 시도하려고 했던 데서 총 탐색한 양의 마리수와 늑대의 마리수가 몇 마리인가 확인을 해서, 늑대 수가 많으면, 양의 수가 많으면 양만 남는 거고, 늑대 수가 같거나 늑대 수가 더 많다면 늑대 수만 남는 거죠. 양은 다 죽고. 이렇게 해서 2차원 루프를 다 돌고 나면, 끝까지 돌고 나면 RLT 배열의 남은 양의 수와 늑대의 수가 저장이 됩니다.